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구 감소와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해 여운봉 전문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해피투모로우 30 전문 강사 여운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구 감소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구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정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매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줄면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내세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은 단순하게 우리가 인구 변화만으로 설명하기는 아주 어렵고요. 또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현대까지 보면 여러 국가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인구 감소가 반드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가 감소해도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기도 했고요. 이것은 이제 인구 외에도 국민 소득이라든가 또 경제 구조, 도시화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어떤 원인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소득의 증가입니다. 한 나라의 인구가 줄어들어도요, 1인당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부동산에 대한 구매력이 높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도시화 현상입니다.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서 특히 인구 소멸 현상이 심화되는 농촌 지역, 이런 지역의 어떤 인프라가 나빠지게 되죠. 따라서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자꾸 심화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과 같은 도심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가구 구성의 변화인데요. 핵가족화가 많이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서울만 해도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가 무려 39%가 이미 넘어선 상태고요. 아마 조만간 40%를 훨씬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투자 환경의 변화인데요. 저성장, 저금리 이런 이제 환경을 가져오게끔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저금리 현상이 심화되면 또 부동산은 안전자산으로 선호가 돼서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어서 실제로 인구가 크게 감소했던 역사적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 1300년대죠. 이제 14세기 중반에 그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한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럽 인구의 최소 3분의 1에서는요, 많게는 절반 이상이 이제 사망한 건인데요. 영국만 하더라도 약 700만 명이었던 인구가요, 무려 2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한 적도 있습니다. 이 당시 사망자가 무려 2천만 명이 넘으니까요, 우리 서울과 수도권 합쳐서 우리가 2,500만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인구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지만 이태리의 어떤 피렌체라든가 베네치아 이런 곳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곳은 인구가 무려 80%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가 됐고요. 또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었는데, 농경지는 또 경작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방치가 되고요. 또 많은 농촌 마을이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임대료가 폭락했고요. 또 지주들은 소작농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또 극심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 흑사병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놀랍게도 초기에 이러한 충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점차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임금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크게 상승했고요. 오히려 살아남은 사람들의 소득이 또 늘어나게 됐죠. 연구에 따르면 이제 흑사병 이후에 영국의 1인당 GDP가 무려요 거의 5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농업 노동자의 임금도요 무려 2배나 이렇게 올랐고요. 이렇게 이제 소득이 증가하고 또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또 소비와 투자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또 크게 늘어나게 됐죠. 결국은 이제 14세기 후반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흑사병 이전 수준보다도요 더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현대 국가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인 국가로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의 인구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쳤나요? 예, 일본 같은 나라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하면서 또 주택 가격도 같이 하락하는 이런 이제 맞물린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일본의 그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을 보면 1992년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게 됐고요. 그럼으로써 주택 가격도 199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도쿄 동경이죠. 그 근처에 신도시들이 있는데 사이타마시라든가 지바현 뭐 이런 곳의 어떤 베드타운에서는 집값이 무려 30%에서 많게는 80%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빈집 문제가 심각해졌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이제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일본의 어떤 장기적인 경기 침체, 또 디플레이션, 또 국민소득 증가율의 정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점은 일본이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지만 또 동경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5년간 보면은요 무려 30%나 상승했습니다. 토지 가격도 물론 이제 8에서 또 많게는 12%까지 증가했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동경과 같은 대도시와 또 지방 간의 어떤 격차는요 더 크게 벌어졌고요. 이렇게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지역별로 보면 부동산 시장이 다르게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독일과 미국의 사례는 일본과 조금 어떻게 다른가요? 예, 독일은 사실 일본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줬어요. 독일도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감소했고요. 또 총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그런 이제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해외의 이민자가 많이 유입이 됐고요. 또 가구 수가 또 증가했고요. 또 경제적으로 안정성이 또 유지가 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됐죠. 앞으로도 보면 이제 독일의 이민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한 또 독일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2024년부터 또 27년도까지 연간 약 17만 채의 신규 주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또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도 독특한 어떤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미국은 이민자가 많이 유입이 됐고요. 또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감소해서 그 감소분은 어느 정도 크게 상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율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서 주택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죠. 이쯤에서 생산 가능 인구와 부동산 가격의 연관성을 한번 짚어볼게요. 생산 가능 인구 비중과 부동산 가격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사실 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생산 인구라고 하는 것은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를 말합니다.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경제 활동의 어떤 주축이죠. 소비자 집단이 되면서 생산자 집단이 되는 거고 또 이분들이 주택 수요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집단이 되겠고요.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죠. 일본, 미국,
또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감소하면서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프랑스나 이태리, 또 덴마크나 벨기에, 뭐 핀란드라든가 그리스 이런 나라 등을 보면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요,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비중과 부동산 가격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도시화는 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네, 인구 감소 시대도요, 사실 도시화가 지속되는 그런 이유는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어떤 기회에 집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즉 이제 양질의 일자리, 또 높은 임금, 이런 또 경력 발전 어떤 기회 등이 사실 도시에 많이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사실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생활의 편의성입니다. 교육이라든가 또 의료, 또 문화 쇼핑, 뭐 이런 각종 편의 시설이 도시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이 도시 생활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세 번째 말씀드리면 이제 사회적인 연결망 뭐 이런 것인데요. 다양한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 기회가 사실 대도시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 환경이 특히 젊은 세대에게 아주 필수적인 거고요. 이렇게 이제 도시화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흑사병 이후에 유럽에서 모든 도시가요, 동일한 속도로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도시는 이제 흑사병 이후에 영구적으로 쇠퇴하기도 했고요. 해안 접근성 등 무역에 유리한 어떤 자연적인 이점이나 도로, 이런 인프라를 갖춘 도시들은요, 더 빠르게 회복하고 또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지역별로 아주 뚜렷한 이런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인구수보다도요, 경제적인 어떤 활력이라든가 또 일자리의 창출 능력, 그리고 생활 편의성,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 시대에도 경쟁력이 있는 도시의 어떤 부동산 가치는요, 상대적으로 아주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좀 예상하시나요? 미래 이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별, 특히 이제 도시와 지방, 또 유형별로 아주 차별화된 그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큰 게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양극화입니다. 이런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서울의 주요 지역, 특히 이제 경기도, 수도권 이런 도시의 어떤 부동산은 상대적 가치를 아마 최대한 유지되거나 또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요.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이제 지방의 소도시 같은 곳은 이런 농촌 지역의 어떤 부동산은 가치가요,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택의 어떤 유형별 또 차별화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접근성이 이제 좋고 또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이제 도심에 있는 어떤 소형 주택이라든가 또 노인 친화적인 시설이 있는 어떤 고급 주택,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아주 견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통이 불편하고요, 또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이런 지역에 있는 뭐 전원주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아파트 이런 것들은 아마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민 소득의 증가와 또 경제 성장이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부동산의 어떤 급격한 가치 하락은요, 일단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뭐 끊임없는 어떤 기술 혁신이 또 있고요. 이런 기술 혁신을 통해서 1인당 국민 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부동산 가치를 지지하는 아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인구 감소라는 도전에 직면하겠지만요, 이것이 전국적이고 또 획일적인 가격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요, 지역별 또 유형별로 더욱 차별화된
이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이나 주택 유형별로 시장이 다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셨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자나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개인들은 인구 감소 시대에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네, 인구 감소 시대에 부동산 투자자나 또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이런 개인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전략적으로 잘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입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입지가 제일 중요하죠, 부동산은. 네, 전체 인구가 이제 감소해도 우리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교통의 접근성이 좋고요. 또 일자리가 아주 풍부해야 하고 또 교육이라든가 의료, 또 문화시설이 집중된 이런 지역의 부동산은 이제 상대적인 가치가 아마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언제 투자하느냐, 뭐 이런 것보다는요, 사실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제 변화하는 수요 패턴인데요. 고령화 사회에서는 사실 접근성이 좋고요. 관리가 용이한 어떤 소형 주택, 또 의료시설이 가까운 주택,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추어진 주택, 이런 주택들에 대한 수요가 아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1인 가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 내의 어떤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도 아마 꾸준히 계속 아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국민소득 증가가 부동산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제한한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국민소득 증가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네, 국민소득 증가는 사실 부동산 가격에 다양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게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구매력이 향상되고 또 이러한 것이 수요 증가로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가계의 어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시 주택 구매력 향상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면 1989년도에 국민소득이 5,000달러였었고요. 1994년도에는 10,000달러로 2배나 늘어났죠. 2006년도에는 다시 2배인 2만 달러가 됐고요. 2017년도에는 무려 3만 달러가 되면서 이렇게 국민소득이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이름으로써 이제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가격도 사실 함께 상승했죠. 두 번째는 이제 주거 품질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소득이 증가하면 아무래도 더 넓고 또 품질이 좋은 또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이런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품질 주택의 어떤 가격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이런 이제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 뭐 서울만 하더라도 보면 최근에 늘고 있는 고소득 전문가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이런 고소득 직장인들의 니즈에 맞는 주거용 부동산이 사실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급 주택들이 뭐 지어서 분양을 하면 바로 소비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저축 여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또 이러한 이제 자금들이 일부는 부동산 투자로 다시 유입이 되는 거고요. 특히 또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식이 되는 부동산은 이제 소득이 증가와 동시에 가장 선호되는 그런 투자 대상이 이제 부동산이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데요. 이제 소득 증가는 가계의 어떤 부채 상환 능력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이것이 다시 금융기관의 대출이 용이해지는 이런 현상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곧 부동산 구매력이 더욱 증가시키는 이런 요인들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섯 번째는 자산 효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웰스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소득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등의 어떤 자산 가격 상승과 연관되어 있고요. 이로 인한 어떤 자산 효과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또 추가로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실질적 연구도 나와 있지만 국민소득 증가율과 부동산 가격 상승률 이 사이에는 어떤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난 30년간 국민소득이 정체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도 장기간
침체를 이제 겪었죠. 반면에 뭐 독일과 같이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유지한 이런 국가들은 인구 구조의 변함에도 불구하고요.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또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국민 소득의 증가는 단순한 어떤 인구 수보다도 부동산 가격에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이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요. 인구 감소 시대에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가요, 바로 국민 소득입니다. 네, 오늘 여운봉 전문 강사님과 인구 감소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